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품은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순간 그 모든 이로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심코 달콤하지만 심혈관과 혈당의 위험한 디저트로 바꿔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단호박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식품이죠. 저는 지금도 심장내과 진료실에서의 어느 아침을 기억합니다. 한 환자가 희망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단호박이 몸에 그렇게 좋다기에 거의 매일 먹었는데 왜 혈압은 여전히 높고 혈당도 들쭉날쭉할까요? 그때 저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어떻게 드셨나요? 그의 대답은 왜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껍질을 다 벗겼고 설탕과 연유를 넣어 조리했으며 한 번에 큰 그릇 가득 그것도 늦은 밤에 먹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호박은 본래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달콤한 맛과 전분만 남아 몸에는 아무 이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는다면 단호박은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부지방을 줄이고 심지어 눈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밀이 많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언제 어떻게 다른 재료와 함께 먹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제 환자들이 몇 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약 덕분도 혹독한 운동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방에 늘 있던 식재료를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었죠. 이제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단호박이 심혈관 건강과 혈당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전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기존의 생각은 잠시 잊어야 합니다.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혈압과 혈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식이 제한이나 매일 약을 먹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매일 식사 속에 작고 꾸준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 효능부터 시작하죠. 제가 단호박을 심혈관 환자 식단에 자주 넣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단호박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풍부한 칼륨이 귀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혈관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부드럽게 쓸어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마치 혈류를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 윤활유와 같고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지휘자로서 몸속에 과도한 소금을 배출시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저는 예순이 넘은 한 남성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처음 진료를 왔을 때 그의 혈압은 늘 140, 90 정도였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가 크게 내려가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에 3번 단호박을 껍질째 쪄서 한 번에 약 170ml 정도씩 먹도록 안내했습니다. 6개월 뒤 그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125, 80으로 내려갔고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혈압계 숫자에서 오는 안도감뿐 아니라 예전처럼 오후마다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진 것이 더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개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인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다가옵니다. 흔히 고구마가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g당 86511 신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단호박은 100g당 4050킬로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양을 먹어도 단호박이 고구마보다 절반 이하의 칼로리를 제공한다는 뜻이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은 오래 유지됩니다. 단호박 속 식이섬유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 중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 폭식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에게 단호박은 이런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4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극심한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늘 간식으로 케이크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저녁에
단호박 몇 조각을 찐 것으로 바꾸자 3개월 만에 삼킥을 감량했고 무엇보다 한밤중에 허기 져서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단호박이 저칼로리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버터, 설탕, 크림을 조금만 더해도 칼로리는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달콤한 단호박 수프나 단호박 라테처럼 건강해 보이는 메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체중 감량이나 혈당 안정이라면 조리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찌거나 구워서 포화지방이나 정제당을 첨가하지 않은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질 때가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위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영양소는 시각의 민감도를 유지하고 망막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특히 야맹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눈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화면을 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눈이 자주 충혈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에 3번 단호박을 쪄서 먹고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기 위해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건조감과 충혈이 현저히 줄었고 그는 더 오래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는 대개 감기에 걸렸을 때 비로소 면역력을 생각하지만 단호박은 비타민C와 아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평소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연은 상처 회복과 염증 반응 조절을 돕습니다. 환절기처럼 날씨 변화가 심해 체력이 쉽게 떨어질 때 식단에 단호박을 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식단에 단호박과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식품을 추가했고 그해 겨울에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이자 단호박이 예로부터 민간에서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부종 완화와 해독 작용입니다. 풍부한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여 손, 발, 얼굴의 부기 현상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천연 필터처럼 작용해 노폐물이 쌓여 해를 끼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판매 일을 하던 60이 넘은 한 여성은 하루를 마칠 때마다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단호박을 주 3회 포함시키도록 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저녁에 신발이 조이지 않고 다리의 무거움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거의 모든 부위가 같이 있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씨앗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씨앗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단호박 잎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특히 칼슘과 철분이 많아 뼈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즉 조리법만 잘 알면 단호박을 거의 버릴 것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껍질은 속살과 함께 찌거나 구워 먹을 수 있고 씨앗은 소금을 넣지 않고 가볍게 볶아 오후 간식으로 즐기면 됩니다. 잎은 국이나 찜으로 조리해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각 부위는 건강에 한 층씩 다른 이로움을 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먼 이론이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얻은 실제 경험입니다. 그들은 시도했고 꾸준히 이어갔으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르게 먹을 때만 발휘 됩니다. 조리 방법과 섭취량에서 단 몇 가지의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그 모든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사소한 실수가 단호박을 통한 건강 개선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식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단호박이 그렇게 많은 효능을 줄 수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능이 몇 가지 사소해 보이는 실수로 인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실수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매일 단호박을 먹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례 하나를 기억합니다. 쉰을 넘긴 한 여성은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단호박이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녀의 체중은 4kg이나 늘었고 혈당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단호박을 설탕, 코코넛 밀크, 버터와 함께 조리에 한 번에 거의 500번씩 먹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식품을 선택했지만 조리 방식이 그것을 당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디저트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매우 자주 보는 실수는 껍질과 씨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껍질이 단단하고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깎아버리고 씨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껍질에는 속살보다 훨씬 더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며 씨에는 트립토판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혈관 건강, 숙면, 혈당 안정에 이로운 부분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단호박이 부담이 적다고 해서 늦은 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공된 단맛 식품보다는 덜하더라도 단호박의 천연 당분 역시 혈당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늦게 먹으면 특히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 야간요 위험이 커져 수면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박에도 전분과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 필요 이상 먹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량은 150ml 정도이며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보다 더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들은 단호박 이야기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즉 이로움을 얻을지 아니면 위험을 더할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준비 방법, 먹는 시간, 그리고 섭취량입니다. 이것이 몇 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개선되는 사람과 아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사람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리법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부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섭취 습관이 초래하는 결과는 체중이나 혈당 수치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이 사라질 뿐 그저 효과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실수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가꾸고 있다고 믿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밤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은 단호박 수프를 준비해 달콤한 빵과 함께 먹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오며 이것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일 쌓이는 과도한 당과 칼로리가 혈중 지지를 높이고 혈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 HbA1c 수치는 상승했고 혈압은 더 높아졌으며 혈관은 이미 경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더 큽니다. 단호박 속 칼륨은 건강한 사람의 심혈관에는 좋은 동반자이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여분의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위협이 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피로감과 근육 약화가 나타나며 심하면 심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호박이 과자나 사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특히 저녁에 먹는다면 몸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전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밤 시간대에 혈당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량을 늘리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거의 주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늦은 밤에 단호박을 많이 먹은 후 밤새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뒤척이는 수면은 다음날 아침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위험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취 시기와 양에 대한 이해 부족이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조금 잘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건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로, 부종, 혈압이나 혈당의 불안정 같은 신호가 나타날 즈음에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몇 달, 심하면 몇 년간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건강의 배신자가 아닌 동맹으로 되돌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 즉 아침이나 점심에 먹고 권장 섭취량을 지키며 본래의 가치를 해치는 재료를 넣지 않고 단순하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호박이 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쌓이는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오늘 식사에서부터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호박을 건강 지킴이로 만드는 황금 법칙, 즉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왜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이 실제 행동 계획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단호박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의 힘을 보셨고 사소한 실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매 끼니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한 걸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황금 법칙 첫 번째, 껍질째 먹으십시오. 단호박 껍질에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소금물이나 식초 희석액으로 깨끗이 씻은 뒤 찌거나 구워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껍질 역시 속살만큼이나 달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황금 법칙 두 번째,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아마씨유 혹은 약간의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작은 팁이지만 효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황금 법칙 세 번째, 씨와 잎까지 활용하십시오. 씨에는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잎은 뼈, 혈액, 면역 체계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합니다. 소금을 넣지 않고 씨를 볶거나 단호박 잎으로 국을 끓이는 것은 영양을 더하면서도 버리는 부분 없이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황금 법칙 네 번째, 섭취 시기를 잘 선택하십시오. 아침이나 점심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분을 효율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대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저녁 늦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서 혈당과 수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황금 법칙 다섯 번째,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건강한 성인은 하루 150m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알맞은 양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체중, 혈압,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황금 법칙 여섯 번째, 단순하게 조리하십시오. 찌기나 굽기는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 버터, 크림, 포화 지방이 많은 재료는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이 여섯 가지 법칙을 동시에 실천한다면 단호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관리 전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전 식단을 한 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후 간식을 찐 단호박 몇 조각으로 바꾸거나 아침 식사에 단호박 씨를 조금 더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한 번의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수백 번의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단호박을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하며 체중을 안정시키고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식사부터 바꾸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 뒤 안정된 혈압 수치와 한결 가벼워진 몸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시작할 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